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오늘 23강에서는 이산 연속 확률 변수와 또 확률 분포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개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9일부터 고3을 필두로 온라인 개강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는 학교에도 출근하고 또 집에 와서 영상도 찍고 이중으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다같이 힘든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한번 견뎌봅시다. 그럼 23강도 출발해볼까요? 고고! 자, 오늘 23강에서는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사실 21강에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울 때는 문제를 살짝 풀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2강에서 연속 확률 변수는 문제풀이까지는 가지 못해서 88쪽에 있는 이 두 문제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90쪽에 있는 거는 소단원 확인 문제라고 해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분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총 6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영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제는 천재교육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교재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 영상을 잠깐 띄워줄 테니 이 문제를 먼저 잠깐 멈춰놓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저랑 같이 풀이를 보셔야 됩니다. 88쪽의 예제 2번입니다.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확률 밀도 함수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거가 있는데, 자, 아랫부분의 넓이가 항상 1이다. 요 사실이 문제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일단 넓이를 구하고 나서 문제를 쭉쭉 풀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개념들이 있는데요. 자, 왼쪽 잠깐 봐주시고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확통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적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막 어려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기보다, 물론 이제 뒤에 조금 더 심화된 문제가 나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처음에 할 때는 상수함수 그래프랑 그 다음에 1차 함수, 요 두 가지만 알아도 좀 문제를 처음에 푸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학이라는 거는 쌓아서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게 이런 때에 저는 정말 많이 느껴지는데요. 중학교 때나 이런 때 많이 놀고 오셨던 친구들은 복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상수함수랑 1차 함수는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제가 최대한 그래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제 K값을 막 아무렇게나 아무 조건도 안 주는 것 같은데 구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넓이가 1이라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자, 넓이가 1이다 했을 때는 얘를 이제 그래프를 대충 그려야 얘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야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 몇 차 함수인지를 봐줘야 됩니다. 얘 몇 차일까요? 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k의 2-x. 사실 요 k라는 친구는 상수잖아요. 그쵸? 얘는 상수라서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그냥 숫자이기 때문에 x가 몇 차라는 거를 결정을 하죠. 몇 차예요? 그러면 얘는 1차 함수라는 거 일단 확인할 수 있겠죠. 얘는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의 특징,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직선이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두 점을 딱 잡으면은 직선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두 점을 잡을까요? 그 뒤에 있는 범위가 힌트가 되겠죠. 0에서 2까지만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처음 시작점이랑 끝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야. 0, 어떤 점 지나는지 봅시다.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f0 넣으면 어떻게 돼요? k에 2 빼기 0이니까 2k네요. 그래서 얘는 어떤 점을 지나고? 아하, 얘는 0,2k를 지나는구나. 이거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점 넣어볼까요? x에다가 2 넣어봐야겠죠. 그러면 f2는 k 곱하기 2 빼기 0이니까 0이네요. 그럼 0이죠? 그러면은 2 넣었을 때 0이니까 2,0을 지난다.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요?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요? 자, x축, y축 잘 그려놓고요. 0,2k.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그 특징이 있었는데 넓이가 1이다 말고 항상 fx는 0 이상이다.
요런 특징도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는 0,2K를 찍을 때 선생님 위에 찍어야 돼요? 밑에 찍어야 돼요?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위에다가 찍어주시면 됩니다. 2K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크거나 같거나. 그 다음에 2,0을 지난다.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2,0.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0에서 2까지만 그리기 때문에 더 연장해서 그리진 않아도 되고요. 여기까지 그려야 x가 이제 0에서 2 사이 0에서 2 사이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얘 넓이가 얼마예요? 넓이가 1이다. 이거 이용하면 이제 k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밑변이 얼마고? 밑변이 길이가 2고 세로 2k 가로 세로인가요? 아, 근데 삼각형이니까 밑변 높이도 괜찮겠네요. 밑변이 2고 높이가 2k인 직각삼각형 넓이 2 곱하기 2k 곱하기 2분의 1이 1이란 얘기니까 약분해줘서 2k가 얼마다? 2k가 1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구하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았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k의 모양을 보고 k가 몇 차 함수인가를 일단 찾았습니다. k는 1차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 모양이 나오고요. 이게 직선 모양이 나오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어떤 점을 지나는가, 이 첫 점과 끝점 x가 0일 때랑 2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였고요. 넓이가 1인 거 이용해서 k값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2번도 마저 한번 풀어볼게요. 2번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죠? 2번은 2분의 1에서 1 사이의 그 확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쪽에다가 좀 넓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렸던 거 다시 한번 k 맞춰서 써볼게요. 자, 아까 k가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0,2k가 0,1이 되는 거죠. 이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위에다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넓이가 밑에가 2,0을 지나고요. 위에는 0,1을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이제 y는 fx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넓이는요. 2분의 1부터 1까지잖아요. 1이 여기 중간이니까 여기 2분의 1부터 1까지 요 사이에서 여기 있는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 이 넓이로 구해준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확률 밀도 함수로 넘어와서는 그래프랑도 좀 관련이 있고 도형의 넓이를 좀 많이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이나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같은 거 평행사변형까지는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사다리꼴 모양도 한 번씩 구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은 비를 왜 이용을 할 거냐면요. 그게 제일 쉬울 것 같아서 그래요. fx식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 자, 어떤 삼각형들이 닮았나요? 얘가 지금 다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죠? 이 큰 삼각형이랑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이 다 닮았어요. 그쵸? 근데 여기 닮은 비가 1대 2잖아요. 그쵸?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지금 1이면 여기는 그 반절 2분의 1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이죠, 길이가. 그럼 여기는 그 반절이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이 중간 삼각형에서 요만큼을 빼는 걸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중간 삼각형의 넓이는 무엇인가? 얘는 높이가 4분의 3, 밑변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3에서 뭐를 빼줄까요? 이 작은 삼각형 빼준다고 했죠? 작은 삼각형은 지금 밑변이 1, 높이가 2분의 1이니까 이거를 조금 앞에다 썼어야 됐네요. 그냥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요거를 해주면 된다. 약분이 슬프게도 안 되네요. 그러면은 밑에 거 곱해주면 16분의 9에서 4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16분의 얘가 16분의 4니까 5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확률은 16분의 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문제치고 조금 복잡해서 여러분이 잘 따라왔을지 좀 걱정이 되지만 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문제 4번 있거든요. 4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느 지하철역에서 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지하철을 임의의 시간에 도착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니까 임의의 시간에 기다리니까 얼마만큼 기다릴 수가 있어요. 0분에서 5분 사이로 기다릴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무슨 확률이다? 자, 연속 확률 변수다.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계속 읽어볼게요.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또 주어졌죠.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해서 또 마찬가지로 K값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지하철을 3분 이상 기다릴 확률, 이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는 몇 차 함수인가요?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fx를 일단 그릴 수 있어야 K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얘는 x가 보여요? 안 보여요? x가 없죠? 그러면 몇 차 함수다? 빵차 함수, 즉 상수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상수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찍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위에 거보다 훨씬 쉽습니다. 금방 끝나겠네요. 0에서 5까지인데요. 상수함수는 k분의 1이라는 요 값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 일정하게 계속 k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5까지만. 자,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 뭐였어요? 이 넓이가 1이다 요거 이용하면 되겠죠. 얘는 감사하게도 또 직사각형이네요. 1은 가로 곱하기 세로 5 곱하기 k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k분의 5가 1이다 그러면 k값은 5일 수밖에 없겠죠. 이번 문제는 위에 거랑 다르게 너무너무 쉽게 끝났어요. k값은 5다. 그러면 이제 2번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하철을 3분 이상 기다릴 확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x가 뭐죠? x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x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3분 이상이다. 그러면 요거를 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px가 3 이상일 확률, 요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그래프로 돌아와서 보면요. 3 이상일 확률이니까 어디를 찍어주고, 자, 여기다가 3을 찍어주고 3 이상일 확률이니까 이 뒤쪽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K가 5라고 구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5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다가 파란색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파란색 부분은 넓이가 3에서 5니까 밑에가 2고요. 잘 안 보였죠? 여기는 5분의 1입니다. 세로는 5분의 1. 그럼 얘는 넓이가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넓이는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의 2번 답은 5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그 상수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너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문자가 좀 많이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fx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k가 꼭 나와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알고 보면은 쉽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할 때 내가 아는 그 방법으로 할 거야 하는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자신감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문제를 많이 푸는 데서 나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문제 갈게요. 소단원 확인 문제 90쪽에 있는 4문제를 통해서 이제 확률 변수 총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말하시오.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죠? 이산 확률 변수는 딱딱 떨어지는 거였고, 그쵸?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범위 내의 전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면요. 어느 가게에서 계산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돼 있죠. 시간은 이미 어떻게 생겼어요? 연속적으로 생겼죠?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은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몇 분에서 몇 분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연속적이기 때문에 얘는 연속 확률 변수다. 연속 써주시면 되겠고요. 2번 봅시다. 어느 축구 선수가 승부차기에서 슛을 성공한 횟수. 보통 우리가 승부가 안 나면 승부차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보통은 5번을 해서 몇 번 더 많이 넣는가 이런 걸로 하죠. 승부차기는 1번, 2번, 3번 횟수가 딱딱 떨어져 있고 셀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도 마저 볼게요. 어느 해의 태풍 발생 횟수. 태풍은 여러분 태풍도 이름이 있는 거 아시나요? 자, 그 매해에 1호 태풍, 2호 태풍, 2020년 기준으로 뭐 3호 태풍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나라별로 지정된 이름이 번갈아 가면서 붙는데요. 우리나라를 강타한 좀 유명한 태풍으로는 뭐 매미남, 뭐 루사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태풍은 딱딱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된다. 이것은 이산 확률 변수겠죠? 자, 바로 밑으로 넘어가서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우유 비누 4개, 살구 비누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비누를 동시에 꺼낸다. 자, 동시에 꺼내니까 이건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동시면은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 7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나오는 살구 비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때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일단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총 7개 중에서 살구 비누가 3개가 들어있는데 3개를 꺼내요. 그러면 몇 개부터? 빵개부터 3개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확률 분포 표는 x, px는 스몰 x 이렇게 써주고 선생님은 조금 길게 그려줄게요. 왜냐하면 얘는 식이 좀 나오는데 식이랑 계산한 값이랑 같이 표에 보였으면 좋겠어서 저는 조금 길게 그려줄게요. 맨 끝에는 합계, 합계는 항상 얼마다? 확률의 합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빵 1, 2, 3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x가 0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x는 살구 비누의 개수가 x잖아요. 그럼 살구 비누가 빵개 나오면 우유 비누가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뭐분의 7C3분의 뭐만 3개, 우유 비누만 3개니까 4C3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x가 1이라는 얘기는 살구 비누가 1개, 그러면은 우유 비누는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되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지금 7C3분의 2, 그 4개 중에서 2개 뽑아야 되니까 4C2에다가 곱하기 3C1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 칸이 좀 좁은데 여러분 잘 쓰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2일 확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2라는 얘기는 뭐예요? 살구 비누가 2개, 그러면 우유 비누는 1개만 나와야겠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7C3분의 4개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 뽑고 마지막 x가 3이라는 얘기는 뭐에서만 3개를 뽑아요? 살구 비누 3개 중에서 3개를 다 뽑으니까 3C3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각각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7C3은 이 왼쪽에 써놨으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요. 3, 2, 1분의 7, 6, 5 이거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전체는 35가 되겠네요. 자, 이 첫 번째 거는 4C3을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35분의 4C3이니까 4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거는 잘 보이시죠 여러분? 자, 밑에는 똑같이 35고요. 앞에는 4C2에다가 3C1을 곱해주니까 여러분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4C2에다가 3C1 곱하는 거는 3C1은 3이고 4C2는 얼마예요? 빠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6이라는 거를 알죠? 그래서 위에는 18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 경우도 한번 봅시다. 이 경우는 4C1에다가 3C2, 3C2는 또 3이니까 그냥 12 이렇게 되겠죠? 맨 마지막 것도 써주면 맨 마지막 거는 무슨 색으로 써줄까요? 검정색으로 써줄까요? 3C3은 1이니까 얘는 그냥 35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채롭지만 색깔을 되게 많이 썼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쓸 때는 여기 이 빈칸 다 지우시고 여기다가 숫자 방금 우리가 구한 확률을 쓰면 되는 거 아시죠? 여기다가 이것만 써가지고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3번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3번을 풀려니까 자리가 없어서 조금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연습장을 따로 쓰는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과서나 이런 문제집에 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율이 2할 5푼인 야구 선수가 4번 타석에 들어가 안타를 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안타를 3번 이상 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야구를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좀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타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때렸을 때 맞는 비율이에요. 자, 이 할푼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주면요, 할푼리는 소수점 단위거든요. 0.125다. 이런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 읽냐면, 이 첫 번째를 할을 붙여서 읽고요, 두 번째 푼, 세 번째를 리를 붙여서 읽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으면 돼요? 1할 2푼 5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어가 조금 생소하죠? 그렇지만 0.125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할푼리를 쓰는 걸까요? 뭐 표현하기가 더 쉬워서 쓰는 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타율이 2할 5푼인 야구 선수가 4번 들어가서 안타를 친 횟수를 X라고 한대요. 근데 안타를 3번 이상 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3번 이상 친다. 그러면 4번 중에서 3번 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 4번 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 확률로 나타내면 X가 3 이상일 확률인데, X는 한 번도 못 칠 수도 있으니까 0, 1, 2, 3, 4 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3 아니면 4니까 X가 3일 확률, 그러니까 3번 칠 확률 또는 4번 칠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확률이 일단 얘가 타율이 2할 5푼이다. 여기서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타율이 2할 5푼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방금 배운 걸로 이용해서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25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25니까 약분하면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4번 들어갔을 때 한 번은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X가 3이라는 요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4번 중에 3번을 친다는 거니까 4C3에다가 4분의 1 몇 번 쳐야 돼요? 3번 치고 그 다음에 한 번 못 쳐야 되죠. 못 칠 확률은 그럼 뭐예요? 칠 확률이 4분의 1이면 못 칠 확률은 4분의 3이겠죠. 그래서 한 번은 못 쳐야 된다. 4분의 3 한 번.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생각하기 쉽게 요것도 파란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3번 치고 한 번은 못 친다. 4분의 3 아니고 3번 치고 한 번 못 친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도 생각해 볼게요. X가 4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4번 들어왔을 때 4번 다 쳐야 되죠. 그래서 얘는 4C 4고 뭐가 4번이에요? 4분의 1이 4제곱. 그 다음에 4분의 3은 몇 제곱? 4분의 3은 빵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4C4도 얼마? 4C4도 1이죠. 그 다음에 4분의 3의 0제곱도 1이에요. 그래서 뒤에 거는 결국 이 4분의 1의 4제곱만 계산해주면 된다. 자,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 공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살짝 지우고 계산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분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지우면은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 마저 계산을 해볼게요. 4C3은 얼마예요? 4C3은 4죠?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6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뒤에는 4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선생님이 굉장히 지금 약분하고 싶은 충동이 들 텐데, 이런 거 계산할 때 선생님이 21강인가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약분을 쉽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통분할 때 귀찮거든요. 얘를 잘 보시면 이 밑에 4가 3번에 한 번, 그러니까 얘네가 결국 4의 4제곱이란 얘기잖아요. 그 얘랑 똑같은 거예요. 4의 4제곱으로 그대로 살려놓고 할게요. 4의 4제곱 64 곱하기 4를 해주면 얼마다? 256. 앞에 거 이제 위에 계산하면 4, 3, 12 더하기 1이니까 결국 계산하면 256분의 1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요, 방금 우리가 2번이랑 3번 모두 이산 확률 변수의 경우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2번 같은 경우는요. 2번은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그래서 이 조합 C를 이용해서 이 표, 지금 살짝 지워줬지만 이 확률분포표를 만들 수 있는가? 요런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요. 방금 우리가 봤던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4번 중에 몇 번 해가지고 하는가? 이건 사실 우리가 배웠던 독립시행이랑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2번이랑 3번 같은 유형이 거의 이렇게 크게 나눠지진 않고 이런 두 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언제 C를 써야 될 것인가? C를 써서 그 전체 경우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할 것인가? 그거를 잘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끝까지 힘내보자고요. 문제 읽어볼게요. 어느 공항에서 비행기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또 시간이 나왔죠. 시간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연속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기 때문에 함수도 뭐라고 돼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되어 있죠? fx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뭐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x가 20인 거를 기준으로 x가 20 이하일 때는 요렇게 20 이상일 때는 요렇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도 계속 읽어보면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 사이의 차가 30분 이상일 확률을 다음 단계에 따라 구해보자. K는 상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는 위에 거 밑에 거. 그렇죠? 이 위에 것만 그릴 수가 있어요. 밑에는 K가 있어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거를 토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얘는 x가 하나가 보이니까 몇 차 함수? 1차 함수라. 그 다음에 400분의 1이 양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함수.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 함수 그릴 때 여기 나와 있는 범위에서 x에다 0 넣고 20 넣고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x에다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여기다 0 넣으면 0 되는 거죠? 0,0 지나고 그 다음에 20 넣으면 여기다가 다시 20 넣어주면 20분의 1. 이 두 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은 x가 0부터 20일 때까지는 0,0과 20분의 1. 근데 얘를 그냥 20분의 1이라고 할게요. 20분의 1을 실제로 그리면 너무 작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20부터 40까지가 또 정의가 돼 있는데 일단 식을 한번 볼게요. 여기 식을 보면은 x가 하나 있는 거 보니까 1차 함수예요. 그쵸? 1차 함수인데 x 앞에 붙어 있는 게 마이너스 400분의 1 음수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 fx의 범위에 주목을 하면 힌트가 보이거든요. 이 x 범위 쪽을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 x가 0에서 20 이하일 때 이렇게 되고 20 이상에서 40일 때는 이렇게 되고 근데 20이 둘 다 들어있기 때문에 20에서는 같은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 오른쪽 이제 그래프 봐주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내려와야 아이고 왜 이렇게 내려왔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직선으로 내려와야 20일 때 함수값이 같아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 이제 fx가 정의가 딱 잘 돼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것도 이 식이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이 밑에 있는 식도 x에다가 뭐를 넣었을 때 20을 넣었을 때 20분의 1을 지난다. 방금 우리가 체크한 요 파란색 점 요거를 지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K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만 따로 떼어가지고 이 밑에 있는 식만 따로 떼와서 20을 넣어볼게요. K 빼기 400분의 1에다가 X에다 20 넣었을 때 얼마라고? 20분의 1이죠. 이거 약분하면 K 빼기 20분의 1이 2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K는 어떻게 된다? K는 20분의 2 약분하면 10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2단계를 문제를 보시면요.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 사이의 차가 30분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자. 자, 지금 이 두 시간의 차가 x라고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굳이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p x가 30 이상일 확률을 구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면 항상 그래프랑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30을 찾아보면요. 자, 오른쪽 그래프 위로 오세요. 여기 30을 찾아보면 여기잖아요. 30 이상이면은 여기 범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늘 좋아하는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많이 보이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닮음이거든요. 얘 직각이죠. 얘도 직각이죠. 그러면은 저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여기로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가 지금 30이 딱 중간에 있는데 20, 30, 40이고 여기가 2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길이로 표현을 하자면 여기가 20이고요. 여기는 10이죠. 여기는 20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파란색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파란색은 20의 반절인 10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높이는 얼마? 20분의 1의 반절인 40분의 1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 넓이는 어떻게 되냐?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10 곱하기 높이 40분의 1 약분하면 어떻게 된다? 8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가 30 이상일 확률, 차이가 30분 이상일 확률은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위 결과를 이용하여 풀이 과정을 설명해보자.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분포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정말 그냥 마냥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복습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되고 제가 늘 강조하는 문제풀이를 정말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각자 집에서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